안녕하세요. 역사 이야기 들려드리는 김과장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은 금연 계획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요, 담배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귀한 약초로 대접받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의 짧은 역사, 만병통치의 약초에서 백해무익한 풀이 되기까지 담배가 걸어온 길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담배의 원산지는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말린 담뱃잎을 파이프에 놓고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흡입하면서 종교의식을 치렀대요. 이른바 담배의 뽕맛, 그러니까 니코틴의 각성 효과를 통해서 신과 소통하는 기분을 느꼈던 거겠죠. 1492년 아메리카 항로를 개척한 콜럼부스는 유럽인 최초로 담배를 접한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흡연은 엄연히 이교도의 종교의식이었기 때문에 당장 널리 퍼져나가지는 못했죠. 담배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퍼진 것은 약 60여 년 후입니다. 프랑스의 외교관 장 니코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장 니코는 포르투갈을 통해서 남미산 담배를 가져와 프랑스 왕실에 남미산 특급 약초로 소개합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은 샤를 9세였고 실권자는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시스였는데요. 샤를 9세가 지병이었던 만성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흡연을 시작하면서 프랑스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 흡연 풍습이 퍼져나갔던 거죠. 담배의 주 성분이 니코틴이죠. 이게 장 니코의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초창기 담배의 이미지는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니콜라스 모나르데스라는 스페인 의사는 담배가 편두통, 통풍, 치통, 부종에 효과가 있다고 했고요. 존 제라드라는 의사는 담배의 의학적 효능만 쓰려고 해도 책 한 권이 모자랄 정도라고 했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에는 담배 연기가 흑사병 전염을 예방한다는 이야기도 돌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고 이걸 거부하는 학생을 체벌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60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담배가 들어옵니다. 포르투갈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온 걸로 추정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약초로 소개됐죠.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담배는 전국에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이때만 해도 담배 피우는 예절이나 금기 같은 게 없어서요. 남녀노소 누구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곰방대를 물고 다녔고 심지어 할아버지와 손자가 마주보고 맞담배를 피우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약초라고 하지만은 담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유도 요즘이랑 똑같아요. 냄새나고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한번 중독되면 끊을 수가 없다는 이유였죠. 영국의 제임스 1세 같은 분이 대표적인 혐연가였습니다. 이분은 담배 연기를 지옥의 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담배에 세금을 부과한 사람이기도 하죠. 정치적인 이유로 담배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정권에 불만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핑계로 한데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역적 모의를 한다는 이유였죠. 오스만 제국의 무라트 4세는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자는 무려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피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됐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성호 이익 선생이 쓴 성호 사설에는 흡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는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많다. 안으로 정신을 해치고 밖으로 듣고 보는 것마다 해쳐서 머리가 희게 되고 얼굴이 늙게 되며 이가 일찍 빠지고 살도 빠져서 여유게 되니 사람을 빨리 늙도록 만드는 것이다. 약초라고는 하지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죠. 하지만 20세기가 다 되도록 흡연의 위험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이 터지면서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담배를 장려하기도 했어요. 술을 마시면 정신이 흐릿해져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담배를 피면 각성 효과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담배의 해악이 의학적으로 잇따라 증명되면서 담배의 설 자리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담배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가능한 마케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반격에 나섰죠. 불순물을 걸러주던 담배 필터를 만들어서 건강에 좋은 담배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의사들이 추천하는 담배라는 광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기들까지 담배 광고에 출연시키기도 했어요. 또 담배를 피우는 게 곧 여성 해방이라면서 여성을 겨냥한 담배를 개발하고 여배우를 광고 모델로 쓰기도 했죠. 어지간한 대중매체에서 담배 광고가 모조리 금지된 요즘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약 600만 명이 흡연 때문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어쩌면 코로나보다 흡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1998년에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무려 66.3%였다고 해요. 더 시간을 거슬려서 70년대, 80년대로 가면은 사실상 성인 남성은 거의 다 흡연자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시절에는 카페는 기본이고 심지어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담배를 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만 봐도 금연구역이 점점 많아지고 흡연자들 설 곳이 없어지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아무쪼록 올해 금연 계획하신 분들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과장이었습니다.